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 남미에서도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소세를 좀 보이는 듯 했는데 다시 100명대로 돌아섰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확진자는 모두 8,565명입니다. 어제 하루 152명 증가했는데요. 신규 확진자 152명 가운데 109명은 대구, 경북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에서는 한사랑 요양병원을 비롯한 요양병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작된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1,300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중 80%는 검사를 마쳤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병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며 검사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 3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이 중 70%가 검사를 받았고 이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 재생병원과 관련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온 펜싱 여자 에페 국가대표 선수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구에서 폐렴 증세로 17살 고등학생이 숨졌는데요. 일단 최종 결과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폐렴 증세를 보이다 사망한 17살 고교생은 당국으로부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교생은 모두 13번의 검사를 받았고 마지막 한 번에서만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당국은 이 고교생의 검체를 여러 대학병원에 보내서 교차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음성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고교생의 최종 판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국내 첫 10대 코로나19 사망자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국과 전문가들은 중국 등 해외 임상 결과를 인용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만약에 이 고교생이 양성으로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올 경우 사이토카인 폭풍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사이토카인 폭풍이란 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그야말로 과잉 반응을 해서 정상 세포들을 공격하는 그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매우 드문 사례지만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인 만큼 이런 가능성도 이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고교생의 그 사망 원인이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나왔지만 이번 기회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당국의 세밀한 방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의 경우 면역 체계가 성인에 비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여파가 경제 시장을 좀 흔들고 있는데 글로벌 증시가 반등한 지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고 국제 유가도 대폭락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1,338포인트, 그러니까 6% 넘게 떨어져 19,898에 마감했습니다. 그 다우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2만 선을 두르면서 증시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돼 왔는데요. 이런 2만 선이 무너진 겁니다. 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 넘게 내려서 2,398에 거래됐습니다. 나스닥도 4% 넘게 내려 6,989에 마감했습니다. 한때 S&P 500 지수는 7% 이상 밀리면서 15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최근 열흘간 4번째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4%에서 5%대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영국 FTSE
IPC100 지수는 4% 하락한 5,080선에, 프랑스 CAC40 지수는 6% 가까이 빠진 3,750선에, 독일 DAX 지수는 5% 넘게 내린 8,440선에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20%대의 대폭락을 기록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 넘게 떨어져 $20 37센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같은 낙폭은 18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해서 1,457.6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10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도 12% 가까이 내린 428.35로 종료했습니다. 환율은 40원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285원에 마감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중에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를 일본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좀 깎아내리는 비평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일본에서 도입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차량에 탑승한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드라이브 스루는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도입한 건데요. 앞서 일본 후생 노동성은 그 드라이브 스루는 의사의 진찰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본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언은 그야말로 우리의 그 드라이브 스루를 깎아내린다 이런 해석을 낳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고야시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검사를 시작했고요. 오늘 그리고 앞서 니가타시 또한 제한적으로 드라이브 스루의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처럼 각 나라들이 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라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은 이탈리아를 보면요. 그 롬바르디아 등 북부에서는 워낙 축구장이 많으니까 축구장에 천막을 설치해서 임시 병실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행사가 많이 열리는 그 밀라노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도 400여 개의 병상을 갖춘 그 의료시설로 활용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제노바에는 그 항구가 많은데 거기에 페리선들이 정박해 있는데 이 페리선을 임시 병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탈리아 당국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공장을 데리고 가서 마스크를 만들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수용자들이 하루에 한 10,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이탈리아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뉴욕에서는요, 그 미국 뉴욕에서는 그 대학교들이 그 기숙사를 비롯한 빈 시설을 병원에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진료소로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그 뭐 롤스로이스, 포드를 비롯해서 그 자국 내에 생산 기지가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꽤 되는데 산소호흡기 같은 그야말로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장비를 만들어 달라고 영국 당국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많이 힘든 시기지만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